현대시를 요거 하고 그 다음 정도까지 하고 나면 이제 고전시로 넘어갈 거거든. 다음 시간까지 해서 현대시에 대한 감을 너희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주제에 가까이 간다. 그 과정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신석정의 꽃덤불을 할 텐데 그냥 꽃도 아니고 그 꽃이 여러 꽃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야. 그렇지? 쌤이 아까 너네 졸업식 얘기했었잖아. 졸업식 때 받는 꽃다발은 보통 한 가지 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꽃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꽃들이지. 맞지? 잘 어울리는 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상태로, 예쁜 상태로, 그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꽃다발인데 꽃덤불도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에는 뭐 아름다운 꽃, 그렇지? 덤불은 꽃다발처럼 서로 이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좀 만들겠지. 장미만 있을 때보다 옆에 안개꽃 하얀 게 이렇게 받쳐주면, 그치?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예쁘게 보이잖아. 그치? 서로 좀 조화로운 모습,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요 시에서도 이 꽃덤불이 어떤 아름다움, 또 예쁜 모습, 그런 것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모습, 이런 의미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대표적인 성질을 통해서. 됐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태양이 나왔어. 태양. 그럼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태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성질. 빛이잖아. 그치? 보통 빛이 아니지. 엄청나게 밝고 엄청나게 뜨거운. 맞나? 맞잖아. 그치? 이런 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이지. 밝고 뜨겁다. 맞지?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그리고 또 높은 곳에 떠 있기도 해. 이런 것들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성질. 그치? 일반적인 성질.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시적 의미를 만들어낼 텐데 그걸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좀 읽으면서 맥락에 맞게끔 어떤 것일지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제 추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야.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는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났지, 그지? 보통 때 같았으면 이때 어떤 노래가 들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노래가 들렸겠지. 그치? 그때 이 거룩함이라는 거지. 근데 거룩한 이야기라는 건 뭔가 좀 위대한 것, 뭔가 신성한 것. 왜 거룩한 밤이라고 부르는 거야, 크리스마스를? 예수가 태어난 밤이니까. 그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굳이 쌤이 예수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그치? 예수님이 태어난 밤이니까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양을 의논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야. 됐나? 그러면 이제 요거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과 위대하고 신성하고 거룩함 이런 것이 지금 한데 묶이는 거지. 그치?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태양을 등진 곳. 어떤 곳? 이것과 서로 대비되는 곳이겠지. 그치? 등지고 있는 곳이니까. 맞나? 어두운 곳인 거지. 어두운 곳. 어두운 곳. 됐지? 비롯하다는 얘기는 시작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시작되었다. 아직까지 우리가 태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추리할 수 없어. 읽으면서 맞춰가야 돼. 계속 보자고.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얘는 아마 요것이랑 어울리게 됐겠지. 밤이니까. 맞나? 맞지? 그 다음에 달빛은 얘도 빛인데 달빛이 마치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달빛이 막 비추고 있단 말이지. 그런 밤이라는 거야. 밝은 밤이야, 어두운 밤이야? 밝은 밤일까, 어두운 밤일까? 밝은 밤인 것 같지? 그렇지? 그냥 깜깜한 밤은 아니고 달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달빛이라는 시어를 가지고 이 시어의 의미를 혹은 요 구절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이제까지 출제된 문제들 중에 너희들을 이렇게 속이려고 시도를 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조금 더 읽으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이제 시적 과자가 나왔네. 우리가 시적 과자야. 나를 비롯한 우리가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지?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원래는 성이 있었던 곳인데 그 성이 지금 헐려서 터만 남은 거야. 맞나? 그지? 성은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은 거지. 그곳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언제 참으로는 말은 정말 이런 뜻이야. 정말 언제 정말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오롯한이란 말은 완전한 이런 뜻이거든. 완전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태양은 위에서 말했던 이건 뭔데? 뭔가 밝고 뜨겁고 높은 것, 신성하고 거룩한 것, 그치? 그것을 우리가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가슴을 쥐어뜯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지금 서리적 표현이니까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그 의도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야, 오늘 너무 춥다 이거보다 야, 오늘 너무 춥지 않아? 이게 훨씬 더 의도가 강해진다. 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면 그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 제가 웬 호들갑이야 이럴 수도 있고 별로 안 추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치? 정말 추운 날씨일 때는 맞지? 정말 춥지? 이렇게 생각하게끔만 된다는 거지. 그치? 그 의미가 더욱 진하게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태양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태양이 아니고 어떤 태양? 완전한 태양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방황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 거룩한 이야기를 의논했단 말인 거지. 됐나? 자, 이쯤 와서 우리가 늘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석정도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일제강점기부터 쭉 활동했던 시인이야.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광복이다 뭐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물론 보기에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쉽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라고. 알겠지? 태양은 광복, 여기에 있는 밤은 암울한 현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가지 말고 좀 더 가보라고. 좀 더 가보다 보면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거든. 보자고.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었다. 친구야, 그치? 벗이라는 건 친구잖아. 이 친구는 영영 없어져 버렸어. 그러는 동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하는 동안인 거지. 맞지? 언제 우리는 오롯한 태양을 모실 수 있을까 하면서 방황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렇지? 이야기하는 동안에, 거룩한 이야기를 의논하는 동안에, 그치? 의논하는 동안에 영영 사라져버린 친구도 있고, 멀리 떠나버린 친구도 있고, 몸을 팔아버린 친구, 마음을 팔아버린 친구도 있단 말이지. 그치? 이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한 줄.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이제는 판단을 해도 되지. 이 시는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는 판단해도 되는 거지. 그치?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영영 잃어버린 친구도 있어. 그치? 뭐 전쟁터 끌려갔다가 죽은 친구도 있을 테고, 그치? 독립운동하다가 처형당한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런 이웃도 있을 거고, 그런 친척도 있을 거고, 맞지?
그리고 저 멀리 아까 백석처럼 만주로 이주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변절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친일파가 되어버린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겠지. 그렇지?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게 지나갔다는 거야. 그렇지? 뒤에 지금 지나갔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뭐가 온 거야? 뭐가 온 거지? 광복이 온 거야. 그지? 광복이 온 거란 말이야. 광복이 왔어. 36회가 지나갔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태양을 의논한다는 얘기가, 그지? 광복을 추구한다는 거였어. 광복을 추구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지? 방황하면서 언제 우리는 광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는 동안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됐나?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마지막 연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제까지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었어. 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치?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지. 늘 억압당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광복을 맞이했으니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갑다. 여기서 너네들이 느낌의 차이가 조금 오나? 광복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태양을 모셨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되었어. 근데 그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떠 있다고? 달이 떠 있다고, 달이. 달이 떠 있어. 쌤이 아까 전에 요 2연의 첫 번째 행, 9절. 달빛은 밝게 비오듯 쏟아지고 있는데 밤이었단 말이야. 그치? 좀 더 읽어보자 그랬잖아. 맞지? 겨울밤 달이 광복 이후에도 지금 떠 있단 말이야. 이 시기는 무슨 시기였어? 광복을 이루기 전의 시기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달빛은 긍정적인 밝은 빛이 아닌 거야. 그치? 얘는 부정적인 의미야. 부정적. 아직도 그 달이 차가워. 광복이 되면 뭔가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방향이 우리한테는 납득이 쉬운데 아직까지 겨울이고 밤이고 차갑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오는 봄에는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지금은 내가 태양을 그렇게 원했었는데 태양을 모신 줄 알았는데 태양을 얻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치? 봄이 와야 이 태양이 온다는 거지. 봄이 와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그 언덕 꽃덤불에서, 이제 제목이 나왔네. 그 언덕 꽃덤불에서 안겨보고 싶다. 꽃덤불이 아까 어떤 의미였다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상태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가 대놓고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시에서, 작품에서 드러내주고 있으니 우리도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야. 맞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광복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우리 한국사 배워서 광복 직후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거든. 그치? 북쪽에선 김일성이, 남쪽에선 이승만이 서로의 권력으로 자신만의 정부를 세우려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서로 힘다툼을 하고 있었던 때지. 그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념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서울 이남에 있던 지역, 휴전선 이남에 있던 지역에 인민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처형해버리고, 같은 동족인데도. 북한군 이만큼 데려왔을 때 너네들 북한군한테 밥도 주고 재워주고 했잖아. 너네들은 적이나 다름없다 해가지고 막 처형해버린다고, 일반 주민들을. 그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념 대립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때란 말이지, 이념 대립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지.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꽃덤불의 상태인 거예요. 됐나? 정리하자면 신성전의 꽃덤불은 광복을 꿈꾸던 그 시기, 광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혼란스러운 이념 대립의 시기,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극복해서 완전한 조화로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 되지? 사실 이 시를 36회라고 해서 꼭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쌤, 일제강점기가 총 36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렇지? 이 시를 읽는 사람은 독자지 한국사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시인의 나이가 36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할 때 이 태양을 굳이 조국의 광복, 민족의 화합 이렇게 시적 의미를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그냥 꿈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실제로 36년이 지난 다음 이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치? 그래서 또 다른 봄을 기다리면서 그 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런 내용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그치? 쌤이 얘기했잖아. 실전에서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꼭 문제에 달려있는 이 보기를 보게 된단 말이지. 보기 보고 문제 풀 거잖아. 보기 보고 지문 읽을 거잖아. 그치? 여기에는 작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 혹은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나 어떠한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보기가 한계가 있거든. 있어. 실전 문제 풀 때.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념 대립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기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입혀가지고 이 지문 읽고 해석하면 된다. 그런 방향으로 선택지 고르면 된단 말이지. 됐나? 되지? 여기까지 하고 좀 적고